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창밖으로 단풍이 보입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박은숙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67세의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아파트 7층 18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이곳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시우 기저귀 좀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은숙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은숙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은숙 씨,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순자 씨도 같이 가실래요? 그럼요. 잠깐만요. 신발 신고 나갈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여러 노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가벼운 체조를 하는 사람들, 은숙은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숙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얼굴이 참...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67년을 산 것이 아니라 77년을 산 것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가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빈방이 많은 집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가끔 준혁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지원이가 임신했는데요. 아기 낳으면 도와주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 지원은 외국계 IT 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때 은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은숙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를 피한다는데 지원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왔고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뭘? 가족인데. 그렇게 준혁 가족이 은숙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당의 30평 아파트는 은숙 명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1억이었지만 지금은 6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아기 낳고 나면 많이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손주인데. 은숙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빈방에서 들리는 젊은 부부의 대화 소리,
TV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지원은 정말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요. 괜찮아. 푹 쉬어.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태교에 좋아.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친정 엄마보다 나아요.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은숙은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원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안심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임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준혁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지원이가 힘들었을 거예요. 뭘? 가족인데. 그 말을 할 때 은숙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돕는 것도 손주를 돌보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자연분만을 원했습니다. 예정일보다 사흘 빠른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배가 아파요. 준혁아, 빨리 병원 가자. 새벽 3시 세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긴장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준혁을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긴장했었습니다. 5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손자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핏줄이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시우야, 할머니다. 산후조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끓이고 지원의 식사를 챙기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은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 넌 쉬어야지. 몸조리가 중요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죄송해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어머님, 이거 좀이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시우 기저귀 좀요. 어머님, 분유 좀 타주세요. 어머님, 빨래 좀 해주세요. 문장이 짧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같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급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나가는 동안 시우 좀 봐주세요. 물론이지. 정말 감사해요. 어린이집은 아직 어린 것 같아서요.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지원이 복직한 날부터 은숙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수유. 6시 30분 지원 출근 준비 도와주기. 7시 지원 출근. 8시 시우 아침 이유식. 9시 30분 시우 낮잠 재우고 빨래. 11시 시우 깨워서 놀아주기. 12시 점심 이유식. 오후 2시 산책. 오후 4시 간식. 저녁 6시 저녁 이유식. 밤 8시 목욕. 밤 9시 재우기. 그 사이사이 청소, 요리, 설거지, 빨래, 정리.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은숙의 손은 늘 바빴습니다. 잠시라도 앉아 있으면 곧 어머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은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우 좀 봐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은숙은 칼을 내려놓고 시우에게 갔습니다. 시우가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은숙은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지원은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지원아. 왔어? 응.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래. 고생했네. 시우는? 어머님이 보고 계세요. 준혁은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시우, 아빠 왔다. 시우가 웃었습니다. 준혁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67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은숙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외로웠습니다. 집에 사람이 가득한데도 외로웠습니다. 안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어머님이 애 봐주시니까 너무 편해요.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정부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 순간 은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정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정부라고 했습니다. 30년을 산 자기 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말입니다. 은숙은 베란다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머님하고 부를 테니까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행동을, 준혁의 반응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지원은 점점 더 대놓고 명령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참고 희생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의 단풍이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그날 밤 은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은숙 자신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67세에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복지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던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잠깐 주무셨나 봐요. 네. 잠깐 옛날 생각을 했어요. 힘든 기억이죠?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자유의 미소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시우 장갑 어디 있어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지원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미 1시간 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시우의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랍에 있어.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왼쪽 서랍. 아, 여기 있네. 그럼 다녀올게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시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방으로 갔습니다.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갈아주었습니다. 분유를 탔습니다. 먹였습니다. 트림을 시켰습니다. 온종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시우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당근과 소고기를 넣은 죽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우는 잘 먹었습니다. 은숙은 기뻤습니다. 손주가 잘 먹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점심은 대충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또 울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픈지 졸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시우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은숙 씨, 혹시 이거 봤어요?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였습니다. 게시글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육아 도움 안 주려고 해요. 은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거 며느리분이 쓴 것 같던데요. 아이디가 분당 IT맘이잖아요. 은숙은 글을 읽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가 육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워킹맘이라 힘든데 이해해 주시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도와주실까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육아의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고 표현했습니다. 댓글들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네요.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은숙은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 알려줘서. 은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들어가 봐요. 김 씨가 돌아갔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24시간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녁에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준혁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얼마나 더? 시우가 좀 더 크면. 그 말을 벌써 3년째 듣고 있어.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지원이도 힘들어요. 은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엄마의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1시였습니다. 지원이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숙만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시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커피 좀 타달라고 해봐요. 지원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왜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왜 준혁을 통해서 시킬까요? 준혁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커피, 내가 직접 타서 마시면 안 되니? 엄마, 지원이가 아직 피곤해요. 11시까지 잔 사람이? 엄마, 제발. 은숙은 커피를 탔습니다. 지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원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밥 언제 하시나 물어봐요. 또 준혁을 통해서였습니다. 은숙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투명 인간인가요? 직접 말하면 안 되나요? 지선아. 은숙이 직접 불렀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아, 네. 그럼 점심 언제 먹어요? 배고프면 직접 해 먹어. 은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지원과 준혁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숙은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안에서 준혁과 지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애 돌보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 혹시 갱년기 우울증인가? 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날까 봐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우울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워낙 애를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저희 때문에 힘드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애를 어린이집에 보낼까? 그건 싫어. 시우가 아직 어린데. 그럼 엄마가 봐주셔야지. 대화가 끝났습니다. 은숙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뭘까요? 67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나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나요? 다음 날부터 은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원이 부르면 천천히 갔습니다. 시우가 울어도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았습니다. 혹시 지원이 일어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숙이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뭐가?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도 사람이야.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너만 힘드니? 지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은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은숙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원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시우 좀 봐주세요. 몇 시까지? 잘 모르겠어요. 11시쯤? 안 돼. 네. 나도 약속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남편한테 부탁해. 남편은 회식이 있어요. 그럼 약속을 취소하든지.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원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관계도 깊어갔습니다. 아니, 틈이 깊어갔습니다. 은숙과 지원 사이의 틈이었습니다. 준혁은 중간에서 갈등했습니다. 엄마, 좀 양보해 주세요.
내가 3년 동안 양보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서류들. 그런데 이상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출 보증서였습니다. 은숙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대출자는 최지원.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은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에 지원이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우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은숙은 별 생각 없이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었습니다. 은숙이 보증을 선 대출이었습니다. 지원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지원의 카드였습니다. 연체 금액 800만 원. 캐피털 회사 대출 서류도 나왔습니다. 역시 은숙이 보증인이었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총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은숙이 보증인이었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여서 빚보증을 섰습니다. 이것이 가족인가요?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원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은숙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원이한테 물어봐. 지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원아, 설명해봐. 어머님, 그게 언제 이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급하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니? 아니에요. 하지만 뭐? 지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전혀. 지원아, 총 빚이 얼마니? 5천만 원 정도요. 뭘 하는데 그렇게 썼니? 카드로 이것저것. 이것저것이 뭔데? 지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미안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지원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나 시간이 필요해. 며칠 생각 좀 할게. 엄마, 어디 가세요? 밖에 나갔다 올게. 은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지원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은숙은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67세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날 은숙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아파트 단지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은숙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숙 씨. 김 변호사는 이웃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김 변호사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은숙은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가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기부요? 아드님께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은숙 씨,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은숙은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을, 며느리의 태도를, 거짓 보증을.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참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유언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겠어요. 은숙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은숙은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단지 내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 반겼습니다. 집값 좀 알아보려고요. 아, 은숙 씨 댁이요? 요즘 분당이 많이 올랐어요. 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억이요? 네.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요. 30년 전 1억에 샀던 집이 6억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예요. 부동산을 나온 은숙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은숙은 여러 통장을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손주 이름으로 만든 통장까지 총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손주분 명의 통장도 정리하시나요? 네. 보통은 그대로 두시는데요. 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제 통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은행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은숙은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합쳤습니다. 자신만의 돈이었습니다. 해시태그 3.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해도 더 요구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응, 죄송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은숙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3년 동안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아. 네. 용서하는 건 쉬워.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어. 어머님, 3년이야. 3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지원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은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지원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실 줄.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육아도 집안일도. 너 혼자 할 수 있겠니? 해야죠. 제 아들인데요. 은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6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물어볼게. 네. 너 밤에 시우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니?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요. 분유는? 그것도. 그럼 뭘 했니?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부모 노릇이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24시간 아이를 생각하는 거야. 밤에 깨서 돌보고 아플 때 걱정하고. 엄마는 그렇게 하셨어요? 당연하지. 너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잘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원의 태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숙은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래?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한 3년은 더 봐주실 줄 알았는데.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사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집이 시어머니 명의잖아. 나중에 받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은 확신했습니다. 지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참고 있다는 것을. 은숙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은 지원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은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 녹음을 틀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3년은 더 봐주실 줄 알았는데. 집이 시어머니 명의잖아. 나중에 받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원아, 이게 내 진심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였어. 친구들한테는 본심을 말해도 되는 거야?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지원아,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제가 정말 반성은 입으로만 하는 거니? 진짜 잘못했어요. 3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당분간만 도와달라고.
그 당분간이 3년이야. 은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내 집을 노리지 마.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녹음을 들었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지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나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그 말에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생각한 거야. 어디 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은숙은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 원장, 정식으로 쓸게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잘 이야기해 보세요. 이미 말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충격받았죠. 하지만 제 결정이에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숙은 서명했습니다. 떨림없이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벚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67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혼자 사세요? 아니요. 가족들과 같이 살아요. 그럼 행복하시겠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복지 아파트에서. 복지 아파트요? 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요?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은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세요? 복지관에 가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 방법, 입주 조건, 시설 안내까지. 한번 둘러보실래요? 네. 복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상상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 공원을 산책하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신청하시겠어요? 네. 신청할게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은숙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67세의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봄이었습니다. 은숙의 인생에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5월이 지나갔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여름의 문턱이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사갈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30년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원과 준혁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숙이 정말로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을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는 충분히 줬어.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일주일 동안 육아를 냈습니다. 집에서 시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분유 온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워야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직접 해봐야 알아. 은숙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진짜 아빠가 되려면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수염이 자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그래. 매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한 달의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은숙은 준혁과 지원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내 집이 모자 보육센터로 넘어가. 엄마, 정말이세요? 응.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어. 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이 집은 저희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나갈 준비해. 어디로 나가요? 저희한테 집이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3년 동안 기회를 줬어. 그래도 시우는 어떡해요? 시우도 여기서 자랐는데. 은숙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시우는 어디서든 잘 자랄 거야. 너희가 진짜 부모가 되면. 엄마. 그리고 준혁아, 솔직히 말해줄게. 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가정부 취급, 거짓 보증, 뒤에서 욕하기.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 집을 물려줄 수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 은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저도 워킹맘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의지했어요. 의지하는 것과 착취하는 건 달라. 네, 맞아요. 저는 착취했어요. 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숙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직접 시우를 돌볼게요. 3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이번에는 진짜예요. 은숙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친구한테 한 말 기억나? 무슨 말이요? 은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녹음이었습니다. 들어봐. 녹음을 틀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나갈 리 없어. 손주를 어떻게 버려?
조금만 버티면 돼. 어차피 우리 집이 될 거니까.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지? 어머님, 그건 일주일 전 녹음이야.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원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시우를 돌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나가보았습니다. 준혁이 시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엄마, 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시우가 밤새 울었나 봅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시우가 계속 울어서 그래.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안아서 달래고 엄마는 매일 이렇게 하신 거죠? 응.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은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응. 왜요? 이제 제가 달라졌는데. 준혁아, 엄마도 인생이 있어. 네. 67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은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필요한 물건들. 30년을 산 집이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말없이 차에 실었습니다. 지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미, 어디가? 은숙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다른 집에 갈 거야. 나도 갈래. 시우는 아빠랑 엄마랑 있어야지. 싫어. 할미랑 있을래.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자주 올게. 약속할게. 진짜? 응, 진짜. 시우를 준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해요. 자주요. 그래. 그리고 엄마. 응?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숙은 앞만 보았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남 복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7층 702호였습니다. 18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을 벽에 걸고 이불을 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시우 좀 봐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시원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30년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손주를. 하지만 자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존엄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숙은 3년 동안 제대로 TV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우를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시우를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67세의 여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름이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시우를 돌보았습니다. 지원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준혁은 밤새 시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우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새벽 3시 준혁은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시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할머니한테만 맡겼어. 시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품에서 편안하게.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은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을은 달랐습니다. 창밖의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춤을 췄습니다. 은숙은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섰습니다. 68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 아파트 주변 공원은 아침마다 활기찼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은숙 씨,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가 반겼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난 친구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산책해요? 그럼요. 같이 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을요.
오후 2시 은숙은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수요일은 요리 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강사가 반겼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은숙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리 교실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떡볶이죠? 준비 다 됐어요? 네, 재료는 다 준비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은숙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떡을 씻는 법, 양념을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은숙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조금만 더 볶으세요. 양념이 배어야 해요. 와, 맛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일 때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숙 씨, 덕분에 요리가 재미있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즐거워요. 그런데 혹시 며느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드님은요? 가끔 전화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목요일 오전 은숙은 동네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숙을 보면 항상 좋아했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 공룡책? 아니야, 공주책.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여웠습니다. 은숙은 2권 다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은숙의 무릎에 앉아 책을 들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의무였습니다. 며느리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당연하지. 약속해요? 약속할게. 어린이집을 나오면서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잘 지내. 엄마, 이번 주말에 시우랑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은숙은 기뻤습니다. 한 달에 2~3번 준혁이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원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지원이? 네. 엄마한테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의 편지라니. 1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지원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과 시우였습니다. 할미, 시우가 달려왔습니다. 은숙은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4살이 된 시우는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시우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어린이집 다녀. 그래,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아.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시우 키우는 게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3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시우가 뛰어놀았습니다. 은숙과 준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지원이가 보낸 편지예요. 준혁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숙은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님께 정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님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원 올림. 은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늦었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것 같아. 지원이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 혼자 살면서 많이 배웠대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지원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숙이 진행자였습니다. 첫 수업에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시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숙입니다.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을, 결단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상처 주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숙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은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한동안 읽지 못했던 소설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은숙은 창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준혁은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혼자 시우를 키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기저귀도 능숙하게 갈고 이유식도 만들고 아이와 놀아주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에서 느껴졌습니다. 진짜 반성이었습니다. 시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할머니를 만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은숙 자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리 교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린이집 봉사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은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좋아. 혼자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숙 씨,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낙엽도 떨어지지만 새 잎은 다시 돋아난다는 것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6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시작하기에.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 오늘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얼굴이 빛나요. 제가 빛나나요? 네. 진짜 자유로워 보여요. 은숙은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준혁은 진짜 아빠가 되었고, 지원은 반성을 배웠고, 시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도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어머니라고, 할머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69세가 되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져서 한 달에 2번 열렸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은숙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준혁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우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원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혁을 통해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시우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 엄마 의견은 어때요? 내가 판단해. 시우에게 좋은 일이라면. 알겠어요. 며칠 후 지원이 시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우가 엄마를 반겼다고 합니다. 은숙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가을날 은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3년 만에 가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69세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